먼저 자식에게 증여를 하면 세금을 어느 정도나 내게 될까요, 세무사님? 예, 요즘 다주택자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이런 상담을 정말 자주 하게 되는데요. 자녀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총 증여 재산에서 지난 10년 동안 준 재산이 없다면 5천만 원을 공제하고 그 남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네. 최소 10%의 세율에서 최고 50%까지 세율이 적용됩니다. 사례자처럼 8억짜리 주택을 자식에게 증여할 경우 1억 6천만 원을 증여세로 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증여시 취득세는 공시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삼지만 증여세의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8억짜리 주택을 자식에게 증여할 경우 30% 세율 구간이 적용됩니다. 네, 5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부과하게 되니까 1억 6천만 원이 되는군요. 예, 맞습니다. 예. 아유, 그러면은 1억 6천만 원 너무 많아. 이렇게 놀라실 수도 있겠어요. 이럴 경우에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증여의 방법 중에 부담부 증여를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는 부동산을 증여할 때 부동산에 붙어 있는 채무, 그러니까 빚을 부동산과 같이 자식에게 증여하는 겁니다. 증여하라고 한 집에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다고 했죠? 그 전세 보증금은 세입자가 이사 가겠다고 하면 돌려줘야 하는 돈이잖아요. 현재 지금 남아있는 전세금을 돌려줘야 될 반환 채무를 빚으로 생각해서 그걸 붙여서 증여를 하면 증여액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집을 부담부 증여할 경우 전세 보증금을 제외한 돈만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세금을 좀 줄여줄 수 있다, 절세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그리고 증여와 부담부 증여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를 할 때 부담 부분과 증여 부분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례자처럼 8억짜리 집에 5억 전세가 들어가 있다. 이럴 경우 3억은 증여 부분이 되고 나머지 5억은 부담 부분이 되는 겁니다. 네. 3억에 대해서는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되고 전세 보증금 5억에 대해서는 아버지에게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데요. 취득가액을 6억이라고 가정해서 계산해 보면 그냥 증여로 넘겼을 땐 세금이 1억 6천만 원, 부담부 증여로 넘겼을 땐 양도소득세, 증여세 포함해서 세금이 8,300만 원 나옵니다. 증여로 넘겼을 때는 아들이 1억 6천만 원을 내는 거고, 예. 부담부 증여로 넘겼을 때는 아버지가 양도소득세 4,400만 원, 아들이 증여세 3,900만 원인데 그것도 나눠서 낼 뿐만 아니라 합계 금액도 또 줄어드는군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하여간 세금이 좀 부담도 줄고 액수도 줄고 그렇게 되네요. 예, 맞습니다. 하시면 안 되는 게 모든 경우가 이런 건 아닙니다. 네. 부담부 증여 세금 효과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하다 보면 주택의 가격, 채무 규모에 따라 절세 효과가 모두 다르게 나타납니다. 네, 물론 그렇기는 하겠죠. 저희가 이제 보니까 증여세가 각 그 액수마다 세율 구간도 다르고, 또 지금 양도세 같은 경우에도 세율 구간이 다르니까 이제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간 조금 줄어들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긴 하겠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지 부담부 증여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채무가 해당 주택에 담보된 채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부동산과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빌린 채무를 부담부 채무로 증여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해당 주택에 연관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금 등이 해당되는 거죠. 아, 네. 또 채무자 명의만 변경했거나 증여계약서에 부담부 증여라고 기재했더라도 실제로 부담부 증여한 게 아니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실제로 부담부 증여한 거다, 이거를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부담부 증여를 한 이후에 아버지가 은행 대출금을 갖고 있다거나 대신 전세보증금을 상환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대출금이 실제로 아들이 갖고 있다는 것이 증빙이 나타나야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아버지 계좌에서 나가고 있다거나 이런 게 나타나면 안 되고요. 예. 예.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세금을 줄이려고 일부러 주택담보대출을 발생시킨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과세당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 직전에 대출이 생겨날 경우 이게 진짜 필요한 채무였는지 확인합니다. 네. 위장 가공 혐의가 있는 채무에 대해선 부담부 증여로 보지 않고 전체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를 할 경우 해당 채무를 국세청에서 사후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증여를 받은 사람의 소득에 비해 갑자기 많은 채무가 일시에 상환될 경우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대신 채무를 상환했을 경우엔 상환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추가 가세될 수 있습니다. 편법 증여를 막고자 하는 것이죠. 네, 세무사님 좋은 조언 감사드리고요. 실제로 이제 국세청에서 이런 편법 증여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하고 세무조사를 벌이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언 받으시고 제대로 된 절차를 밟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